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26년 우리 일반행정직 행정법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될지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 전략, 그죠? 1년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 26년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의 행정법 고득점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한데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보신 25년 국가직 행정법,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일단 최근에 시험 문제부터 이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게 과목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 3년 정도는요. 문제 난도가 계속 평이에요. 국가직뿐만 아니라요. 국가직뿐만 아니라 작년 지방직도 마찬가지였고요. 23년도 시험도 다 똑같았어요. 22년도, 21년도가 좀 어려웠고요. 여기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25년까지요. 계속 비슷한 출제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마다 달리 느낄 수 있겠지만요. 자,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충실히, 그리고 강조했던 것들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기껏해야 어려운 게 한 문제 정도, 요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19문제는 그냥 해야 될 거 했으면 마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뭐 다 기출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한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나머지 19문제, 이거 거의 진짜 기출 그대로거든. 기출 그대로. 이거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거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근 23, 24, 25년까지요. 국가직, 지방직 통틀어서요. 아주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은 문제는 거의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럼 사실상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20문제가요. 전부 다 그냥 거의 대체로 기출 범위에서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풀 수 없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라는 걸 일단 전제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과목이 행정법이다 라는 거 일단 하나 캐치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올 만한 건 뻔해요. 나올 것들은 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채점해보고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봐요. 혹은 내가 아직 시험은 안 봤어. 다른 선배들의 어떤 시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상 90점 넘는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90점 밑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거야? 이게 부족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기계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이 뻔한 내용들 지겨워도 계속 반복하고 이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런 설명 듣고 저런 설명도 듣고 하면서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겹게 체화시키는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해드리겠다고요. 일단 이런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려면 강사한테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빼면 저는 시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열심히 조우고 쪼우고 쪼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공부시키고 이게 이제 제 역할이에요. 이게 역할이고 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100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실수하면 1개 정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즉 5과목이잖아요. 5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 행정법을 이렇게 트레이닝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트레이닝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건 아니잖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우리 카페에 가시면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한수성 행정법 치면 나와요. 이거. 자, 카페 가시면 이 카페에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교님께서, 이 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군요. 지방직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정법도 100점 맞고, 그때 영어도 아마 제가 100점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좀 서운해 하실 것 같네. 100점을 내가 정확하게 몇 과목인지 기억을 못 해갖고, 일단 행정법은 100점이었고요. 자, 그분이 그 수험 경력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스터디가 뭐야 이게 못하죠? 이거 스터디 참여를 해주세요. 이거 참여하시면 돼요.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트레이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기껏해야 한 강에 50분이 잘 안 넘어요. 강의는 정말 컴팩트하다. 아마 이런 강의가 없어요, 행정법에.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강좌 쓰라도 제 강의는 훨씬 더 짧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할 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필수 커리가 1번, 2번, 3번이에요, 일단.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눠진다. 이게 필수 커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서를 통해서 이 행정법과 관련된 이론, 판례, 법령들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본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죠. 왜? 가령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시계, 자, 여기 보여서, 자, 제 시계 색깔이 총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시계 색깔이? 맞춰보세요, 빨리. 나도 까먹었어. 나도 봐야 돼. 정답은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이게 은색, 엄청 비싼 시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색, 검은색, 흰색.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시계를 계속 지금 시작할 때부터 보여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못 맞춰요. 물론 맞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중에 맞췄는데 찍어서 맞히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좀 정답이 많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보통 그렇거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본서예요. 근데 그걸 봤다고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내가 이 시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그걸 확인하는 게 기출이에요. 출제자가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기출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99% 갖춰지는 거예요. 물론 남은 1%는 있겠지. 어쨌든 99%를 채우는 게 바로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한 덩어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험장 갈 때까지 끝까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뭐 어떤 시험장에 가셔도, 근데 뭐 직렬을 바꿔서 다른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요,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는 그 기본 강의를 시작할 때 이 기본 강의를 총 130강으로 올인원 한 큐에 끝내는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문제가 많았어.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일단 제가 그 올인원을 작년에만 했거든요. 작년에만 했고,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기본 이론, 기본 심화 강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쪼개서 가서 이게 1회독, 이게 2회독. 즉, 올인원 한 번 끝날 때 교재를 2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는 제 커리큘럼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올인원을 했던 게, 그게 사실은 뭐 대부분 강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수험생들이 한 번에 끝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요에 맞춘 거죠. 대세 편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단점이 너무 많아.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일단 전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기본서 1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내용이 조금 이제 쉬운 내용들이 진행이 되다가 한 요맘때 어려운 내용, 심화적인 내용이 등장을 해. 심화적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올인원에서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이러한 지식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심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내가 지금 진도는 요 부분 진행하는데 가령 한 3강, 한 8강 정도 진행을 했어. 8강. 초반부. 여기서 이 내용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열심히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특히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큰 문제는 없는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씨 이거 행정법 뭐야 포기하고 싶어져. 특히 이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심화 내용이 곳곳에 산재돼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또 뒤에 있는 거 또 얘기해야 돼. 근데 뒤에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 설명하면 이거 이해가 돼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이해가 되냐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쪼개요. 기본 강의를 쪼개요. 쪼개서 자, 첫 번째 기본 이론이라 해갖고 얘는 초시생 필수예요. 재시생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7, 80점 이상 받았다. 그죠? 혹은 거의 합격권에 왔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초시생 필수예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숲을 보는 과정, 즉 골격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골격을 쌓아간 다음에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한다. 즉 심화 강의로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초시도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만요. 재시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재시생은 자, 요게 제가 대략 계획이 한 58강 정도, 요게 한 62강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 합치면 올인원이랑 비슷해 보여요. 120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 다른 올인원 강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강의 한 강당 1시간 넘어가요. 막 100분 되는 강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어봐야 1시간을 안 넘어요. 대부분 50분 안에서 끝나요. 40 몇 분 만에, 30 몇 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강좌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시고 재시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특히 또 재시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올인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90점 이상 나왔어. 걔 중에 대부분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국어 영어 공부하는 게 낫거든.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건 재시생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시는 요거 듣고 요거 넘어가시고요. 재시는 뭐부터 시작하면 돼?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딱 잘라서 이거 안 듣고 바로 이걸로 오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듣는 재시생이라든지 혹은 단계를 나눠서 기본서를 2번 본다라고 하는 초시생이든지 어느 분에게나 장점만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또 그대로 이제 기출로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로 풀어보는 거고 이것도 반드시 필수죠. 출제자가 뭐를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서를 읽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동영 우리가 이제 공무원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교재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행정법 동형 모의고사. 이게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계획하는 건 총 12회분이 될 거예요. 2회분. 이 총 12회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시간 재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훈련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12회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5회, 그 다음 마지막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난도가 좀 낮아. 쉬운 문제들이 5회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5회 정도가 대략 중간 정도.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잖아. 난이도는 매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지만요. 자, 어쨌든 조금씩의 미세한 변화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엄청 크진 않도록 만들 거예요. 약간 실제 시험과 가장 비슷하게 맞춰서 그다음 마지막 조금 어려운 난도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2회분 정도 풀어보시는 이것 결국은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그대로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 커리가 1번, 2번, 3번이에요.
4번은 테마틱 강의라고 해갖고 보통 원데이 하루짜리 강의들이에요. 하루짜리. 그냥 하루 듣고 그냥 치우는 강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요거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최신 판례 같은 경우. 이 최신 판례 들으면 플러스 한 문제 정도는 더 맞힐 수 있어요. 근데 하루 강의 듣고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신 판례를 좀 출제하기도 하고요.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라고 해봤자 이거 한 4강 정도 봐요. 4강. 적게는 3강. 그럼 3시간, 4시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강의. 그리고 보통 이거 강의 한 번 듣고요. 한두 번만 복습하면 내용을 숙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는 결국에는 결론만 기억하면 되거든. 결론만 눈에 숙지하고 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총 몇 과목을 공부합니까? 5과목. 이걸 FM대로 다 숙지를 해. 사실 단계는 1, 2, 3밖에 없는데 이 1, 2, 3이라는 게 사실 다른 내용도 아니야. 여기서 봤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 봤던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과목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일행직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기가 너무 버거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어떻게 시켜가면서 어떻게든 했거든. 근데 최근에 수험생분들의 나이가 연령이 어려질수록 더더더더 이 많은 양의 텍스트를 소화하는 거를 너무 버거워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거 요약 과정이에요. 요약 과정. 자, 이 요약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서를 압축 요약한 게 즉 1에 대한 1.5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을 요약한 과정. 이게 2죠. 2를 요약한 게 2.5, 즉 다나문입니다. 다나문.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서 역할, 요게 기출문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근데 한마디는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론의 기출 OX도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보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요것만 봐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어차피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요약이 돼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를 안 들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이거 들었어. 근데 기본서를 정리하기가 버거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도 시간 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걸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쌓았으면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하세요. 한마디로. 그냥 대체해버려. 그래서 이제 앞에 과정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 봤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는 요약교재잖아. 압축 요약교재란 말이야. 요약교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봤어도 부분 요약된 말들이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기본서를 참고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참고서. 그럼 강의는 어떻게? 강의는 한마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왜냐면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길어봐야 30강이에요. 30강이고 제가 이걸 또 줄여서도 강의를 할 거야. 그럼 줄여서 강의하면 한 20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15강짜리. 보통 제가 강의를 이걸 3번 정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압축 요약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를 듣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강의들을 발췌해서 들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제 30을 갔는데 그 주제 30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와 관련된 뭐를 찾아가면 돼요? 기본 이론 내지 심화 강의. 주로 이걸 찾아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건 그냥 이걸로 그냥 과감하게 대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출 한번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최대한 한번 정리는 해봅니다.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출을 돌리는데 문제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5과목을 하면서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걸 정리하면 최고지. 최고인데 그런 수험생들은 보통 좀 짬이 있는 수험생. 그래도 공무원 시험 한 2, 3년 했다. 이런 수험생들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도 과감하게 이걸로 대체하시면 돼요. 기출책을. 이 단화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에서 한 500문제 정도로 이 기출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재배치합니다. 자, 재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비슷한 내용, 그 다음에 혼동될 만한 내용을 묶어버려요. 기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있고 뒤로 가서 여기에 있구나. 한 문제의 1번부터 4번 지문이 각각 다른 단원의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슷하거나 혼동된 거를 묶거나 논리적 흐름, 즉 최대한 기본서의 진도를 반영을 해서 논리적인 흐름대로 다시 배열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단화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이때부터는 뭘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얘랑 이 두 개를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사실 단화문은 뭐 틀린 거 몇 개 정리하면 끝나거든. 그러면 마지막에는 얘마저도 볼 시간이 없어요. 얘마저도 볼 시간이 없으면 이거 한 권 들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출문제집 혹은 단화문, 얘는 문제집이지만 문제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보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준비할 때 일종의 족보 역할 있죠. 족보 역할을 하는 게 이 기출문제집이에요. 이걸 정리한 게 단화문이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숙지하는 용도예요. 그럼 제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칠판에다가 어떻게 푸는지를 다 보여줘요. 어느 부분이 틀렸고, 예를 들어 문장이 쭉 있으면 어느 부분이 틀렸고, 이거는 뭘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다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강의 따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표시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그냥 숙지하는 거예요. 또 풀어보는 게 아니야. 그럼 책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뭐는 뭐 틀렸고 이런 거 표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할 때는 이걸로 풀어보는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앞에서 기출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기출문제 풀면서 기와펜으로 풀어요. 왜? 나 이거 또 풀어볼 거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기출책을 2번, 3번, 4번 풀 때 속도가 오르긴 오르겠지.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너무 미미해. 근데 책을 제대로 정리하고 표시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만큼 걸렸으면 그 다음 볼 땐 이만큼. 획기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눈에다 담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있잖아. 제가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는 무조건 전자칠판으로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려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근데 칠판으로 정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론이랑 기출 OX가 단권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기출 OX, 이 수많은 OX 중에서 틀린 지문을 추려냅니다. 틀린 지문을 추려낸 다음에 틀린 지문에 대한 해설지를 네이버 카페입니다. 제공을 합니다.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이 해설지가 그냥 일반 교재처럼 그냥 뭐 정답이 X면 X 해놓고 뒤에 이건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줄글로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지문이 나왔어. 3번 지문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죠. 행정
처분이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O냐 X냐. 실제 교재에는 이제 3번에 대한 해설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3번이 X면 이제 X, 정답 X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근데 강의 중에 제가 이걸 다 표시를 해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카페에다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올려놓냐면 제가 색깔을 이용해서요. 가령 얘는 이게 주어잖아. 처분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이유가 잘못됐어. 그러면 옳은 이유를 이런 식으로 제가 첨삭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둔 다음에 결론 얘는 처분이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X인 거야. 요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첨삭용으로 빨간 펜을 활용해갖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쉽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왜 틀렸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그대로 눈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1, 2, 3번이 필수 컬이라고 할 때요. 그죠? 요 3번이 이제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4번은 테마 특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테마 특강. 그래서 이거 원데이 하루짜리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반드시 얘까지만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1, 2, 3번을 따라온다. 1, 2, 3번을 따라오는데 대신 1, 2번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힘드니 우리가 1.5 내지 2.5 즉 한마디와 단화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출간 시기가 문제가 되죠. 문제는. 자, 제가 기본 이론을 5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를 7월에 진행을 하고요. 얘를 이제 9월에 진행을 해요. 9월에 진행을 해요. 이렇게 9월에.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얘가 너무 늦게 나와버리면 이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 보기 직전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9월에 해야 한다고 할 때 9월 혹은 내지 8월 말에 뭐가 나와요? 기출 교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9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와 동일한 시기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동일한 시기에 한마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 기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힘들지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마디 강의를 병행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할 때 같이 한마디도 미리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출간 시기를 앞당기고 그 다음 강의 스타트도 앞당겨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전반적인 커리큘럼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또 별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시생, 재시생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별도 영상들도요. 좀 자주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제가 남은 열정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드 트레이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년 대비 일행직 행정법 커리큘럼 소개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열정이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